낮 동안 햇볕이 거의 들지 않는 콘크리트 바닥 위에 고양이 한 마리가 몸을 둥글게 말고 있다. 다리와 꼬리가 몸 안쪽으로 깊게 들어가 있고 머리는 배 쪽으로 숙여져 있다. 겉으로 보면 단순히 편한 자세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자세는 겨울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형태다. 같은 장소, 비슷한 온도 조건에서 고양이의 몸은 종종 이런 형태로 정리된다. 이 행동을 이해하려면 먼저 고양이가 놓여있는 환경 조건을 함께 봐야 한다. 겨울의 바닥은 체온보다 훨씬 낮다. 공기보다도 열을 빠르게 빼앗는 표면이 많다. 콘크리트, 돌, 금속 같은 재질은 접촉하는 순간 체온을 빠르게 흡수한다. 이런 조건에서는 몸의 어느 부분이 바닥에 닿느냐가 중요해진다. 접촉 면적이 넓을수록 열은 더 빨리 빠져나간다. 몸을 길게 펴고 누우면 배와 옆구리, 다리까지 바닥에 넓게 닿는다. 이 상태에서는 체온이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빠져나간다. 하지만 몸을 둥글게 말면 상황이 달라진다. 바닥에 닿는 부분이 줄어들고 몸의 여러 부분이 서로 겹치기 시작한다. 겹쳐진 부위 사이에는 작은 공기층이 형성된다. 이 공기층은 열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늦춘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몸을 구부린다는 사실이 아니라 어떤 부위가 안쪽으로 들어가는지다. 고양이가 몸을 말 때 다리와 꼬리가 먼저 안쪽으로 들어간다. 이 부위들은 근육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표면적이 넓어 열을 잃기 쉬운 부분이다. 몸 안쪽으로 접어넣으면 외부 공기와의 접촉이 줄어든다. 동시에 몸통이 외부를 감싸는 형태가 된다. 머리의 위치도 비슷한 흐름을 따른다. 머리를 배 쪽으로 숙이면 얼굴 주변의 노출이 줄어든다. 코와 입 주변은 따뜻한 공기가 나오는 지점이다. 몸 안쪽으로 들어가면 호흡에서 나온 따뜻한 공기가 얼굴 주변에 머무르게 된다. 아주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반복되는 환경에서는 이런 차이가 누적된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꼬리의 위치다. 꼬리는 종종 얼굴 근처로 말려 올라간다. 이때 꼬리는 단순한 장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바람과 공기를 차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꼬리가 얼굴 앞에 위치하면 외부 공기의 흐름이 직접 닿는 것을 줄여준다. 특히 바람이 약하게 흐르는 환경에서는 이 작은 장벽이 온도 차이를 만든다. 몸을 둥글게 만드는 자세는 체온 유지와 함께 또 다른 효과를 만든다. 바로 표면적의 변화다. 몸을 길게 펼친 상태에서는 외부와 맞닿는 면적이 넓다. 하지만 몸을 말면 전체 표면적이 줄어든다. 같은 체온을 유지하려 할 때 외부와 접촉하는 면적이 줄어들면 열 손실의 속도도 달라진다. 이런 변화는 한 번의 행동으로 끝나지 않는다. 주변 온도가 낮은 상태가 계속되면 이 자세는 반복된다. 고양이가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동안 몸은 자주 같은 형태로 정리된다. 그리고 조금씩 움직이며 형태를 다시 맞춘다. 완전히 같은 모양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유지되는 동안 비슷한 구조를 계속 만들어낸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자세가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온도가 충분히 높거나 바닥이 따뜻한 경우에는 몸을 길게 늘리고 자는 모습이 더 자주 나타난다. 이때는 다리도 밖으로 뻗고 배도 드러난다. 즉 같은 동물이지만 환경 조건에 따라 몸의 형태가 달라진다. 이 차이는 행동의 목적을 단순히 편안함으로 설명하기 어렵게 만든다. 같은 장소에서도 계절이 바뀌면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환경 속에서 유지되는 조건이 변하면 몸의 형태도 함께 변한다. 몸을 둥글게 말고 자는 모습은 바로 이런 변화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선택 중 하나다. 결국 우리가 처음 보았던 그 자세는 단순한 휴식의 모습이라기보다 온도가 낮은 환경에서 열이 빠져나가는 경로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형태일 가능성이 있다. 몸의 여러 부분이 안쪽으로 모이고 표면적이 줄어들고 공기층이 형성되는 구조다. 그래서 겨울에 고양이를 다시 보게 되면 비슷한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차가운 바닥 위에서 몸이 둥글게 정리되고 꼬리가 얼굴 근처로 올라가고 다리가 몸 안쪽으로 접힌다. 처음에는 단순한 잠자는 자세처럼 보였던 그 형태가 사실은 환경 속에서 계속 유지되는 하나의 선택처럼 나타날 수 있다.